이미 지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진행하면서 이게 계속 갈 수 있을까 늘 걱정하고 있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어느새 세 번째 시간이 됐고요. 매번 그렇지만 저희가 모시는 손님들이 다른 방송에서는 참 보기 힘들고 또 다른 방송에서 보기 쉽다고 자주 볼 수 있는 분이긴 하지만 저희랑 이런 주제로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던 경험들이 별로 없는 분들이라서 매번 모실 때마다 참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정말 다음 주에는 또 방송을 할 수 있을지도 늘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구신지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모신 손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칠맛 나는 배우라고 아주 식상한 소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영국 무대에서 드라마까지 그리고 세무서 민원봉사에서부터 여성단체의 인권운동까지 정말 아주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계시죠. 권혜욱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주, 2주차 계속해서 힘드셨군요. 예. 어쩐지 지난번에 그 섭외 전화가 굉장히 다급하고 뭔가 좀 절실한 목소리여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섭외가 가능하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오마이뉴스는 여기는 처음 오신 거죠? 네, 전에 광화문 시절에는 방문한 적이 있었고요. 인터뷰 때문에. 진짜 여기로 옮긴 건 처음 알았습니다. 안에 지금 지난주하고는 다르게 스튜디오 바깥으로 이제 실제로 편집을 하는 편집실도 보이고 이런데 느낌이 좀 어떠세요? 여기? 글쎄요, 참 애매하네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뒤에 그 보도국을 배경으로 하는 뉴스 프로그램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CNN도 있고, YTN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이 매체에서의 이 사무실 분위기, 우리가 생각한 건 무척 달라요. 저도 좀. 굉장히 무섭습니다, 분위기. 해놓은 거 좋긴 한데, 하여튼, 아까 그 방송 전에도 잠깐 우리 이야기를 나눴지만, 뭔가 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드는 얘기는 저희 방송은 아니었는데, 다른 방송 때는 작은 방송사고도 있었다. 이 멋진 뒤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라고 카메라 좀 와이드하게 잡았는데, 어떤 기자 한 분이 계속 안마기로 어깨를 두드리는 장면이 나갔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건 직업병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권혜우 씨 모신 이유는, 일단 배우로서의 권혜우 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또 두 번째는, 모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회 참여, 그리고 정치 참여,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이미지와 느낌들을 주는 여러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 권혜우 씨. 그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연예계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터졌잖아요. 장재현 리스트 사건이라든지, 혹은 김미아 씨나 윤도현 씨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 연예인과 정치 사실 가장 무관한 것 같으면서도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아주 밀접한 또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요 세 가지 이야기 주제로 한번 오늘 그 대화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배우 권혜우에게 묻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를 길게 해서 세 번째 접근하지 못하게 근데 알겠습니다. 한번 앞에 질문을 좀 길게 늘려서 연극 드라마 얼마 전에 아트 저도 가서 한번 보기도 했지만 이 연극 무대에서 제가 권혜우 씨를 볼 때는 TV에서보다 훨씬 강한 카리스마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장악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아무래도 연극이 훨씬 배우에게 의존하는 비중이 훨씬 높아서 그런 걸까요? 연극과 드라마의 어떤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연기 자체가 크게 차이 있다, 없다, 일단 구조 자체가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커다란 극장 혹은 작은 극장이든 간에 라이브로 제 목소리를 내는 일의 어떤 그런 구조적인 차이도 있겠지만은, 저한테 있어서의 방송과 연극의 차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좀 텍스트, 대본에 대한 차이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방송 환경이라는 것이 거의 공장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카인과 아베 드라마 찍고 있지만은, 해당 드라마 70분에 가까운 드라마를 갖다가 일주일에 2편씩을 찍어내고 있다는 것은 이건 우간다에서도 불가능한 불가능한 게 아니고 생각지 못할 처참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의 좋은 대본, 물론 좋은 작가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거기서 엄선되고 잘 골라지고 이렇게 그런 대본을 만난다는 것은 거의 행운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런데 비해서 연극에서의 대본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 오랜 시간 동안 혹은 검증된 혹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게 보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좋은 작품, 문학적 가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날 때 갖는 그 느낌하고는 사실 굉장히 좀 차이가 크죠. 이제 그런 큰 차이가 저한테 느껴지고 또 한 가지 이제 방송 같은 경우에서는 방송에서는 무엇을 시험하지 않죠. 예를 들면 저는 생각해보니까 방송에서 한 번도 악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나쁜 역을 좀 맡긴다든지 그렇게 용기를 내지 않습니다. 잘. 그러니까 과거의 것들을 차용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미지가 좀 고착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런데 비해서 연극에서는 보다 좀 자유롭게 작품을 선택하고 또 함께하면서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도 어떠세요? 그냥 뭐 막연한 생각으로는 한 작품을 오래 이제 계속하게 되잖아요. 네. 아트 같은 경우도 그러셨고. 그러면 이제 좀 지루하거나 좀 그런 느낌은 별로 없으신가요? 계속 같은 캐릭터의 같은 역할, 같은 대사, 같은 내용을 하게 되는데. 예, 예. 근데 뭐 그래 봐야 뭐 저 배우는 기껏해 한 몇 년 정도 하죠. 근데 이제 가수분들은 한 30년도 한곡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관객마다 다르기도 하고 공연장마다 달라서 또 중요한 건 공연하는 순간 하루하루 제가 나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은 매일매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역시 대본이 좋으면 그런 그 지겨움 뭐 혹은 그 관성 같은 것이 훨씬 더 덜한 것 같아요. 예. 그게 제일 어려운 면이죠. 제일 정확하신 지적이시고 그런 좀 자기 관성에 빠지는 일들이 좀 제일 걱정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화면에 이제 뭐 드라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물론 뭐 악역을 맡는 이런 아주 파격적인 실험을 제작진이나 제작 쪽에서 많이 요구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새로운 캐릭터들을 계속 맡게 되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즐거움도 있을 것 같아요. 연극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실제로 드라마 속에서 제가 주로 맡고 있었던 역할들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흔한 말로 편안한 직장 선배, 동료, 형, 뭐 삼촌, 최근에 이제 아빠도 했지만 이제 그런 역할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역할들의 기본적인 그 갖고 있는 약간 좀 성향들 자체가 평소의 저하고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만약에 되게 약한 쪽에 가 계신데 평소의 저라면 이렇게 저렇게 덤벙대지 않을 텐데, 이렇게 혹은 뭐 그럴 텐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하고 평소에 같은 저를 한다면 별로 재미없겠죠. 좀 왜곡돼서 보이는 면, 뭐 그게 긍정적인 왜곡인지 부정적인 왜곡인지 뭐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본연의 성격하고는 좀 다른 만들어진 캐릭터로 이제 끌려가는 게 이제 방송이라면 연극은 훨씬 더 내면에 있는 것들 그대로 좀 표현해낼 수 있다는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뭐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게요. 생각해보니까 이 연기를 한다는 것 혹은 뭐 영화가 됐던 연극이 됐던 결국 소통하는 일이거든요. 소통. 그런데 이제 소통한다는 것은 누구를 알아가는 경우이기도 하고 또 혹은 과거에 수백 년 전에 섹스피어가 쓴 작품하고 제가 지금 만나는 일이기도 하고 어떤 작품을 가지고 저희가 해석과 연습을 통해서 관객을 만나는 경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 소통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소통이라는 면에서 영화나 연극이 참 그 소통이 굉장히 긴밀하고 훨씬 더 짜임새가 있죠. 근데 방송은 그에 비해서 좀 더 너무 짧은 시간에 진행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그냥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늘 혼자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서 좀 되려 외로울 때가 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연극은 음악 공연 같은 거 할 때 보면 저도 이제 뭐 연출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항상 객석에 어떤 사람들이 앉아있느냐에 따라 똑같은 레퍼토리의 공연을 하더라도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아마 연극도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비록 같은 대사와 같은 장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관객의 태도에 따라서 좀 더 잘하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도 있었어요. 전에 그 관객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이건 제 경험이 아니고 그러니까 과거에 안치환 씨가 공연할 때 아주 오래전에 공연장에서 본 다음에 오랜만에 공연장에 갔어요. 그래서 봤는데 갔더니 관객분 다 40, 50대예요. 왜 40, 50대야? 옆에서 그러더라고. 너도 40대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만큼 이제 관객과 그 공연자가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관객들과 계속 만나는 것 같아요. 같이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많은 배우들이나 그 특히나 이제 연예인들이
계속해서 이 젊은 세대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하잖아요. 네. 그 노력 자체가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네. 때로는 좀 안타깝고 뭐 또 꼭 저렇게까지 좀 해야 되나 싶은 경우도 가끔 보이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면 팬들과 같이 아름답게 늙어가는 혹은 나이 먹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다 부럽죠, 저는. 최근에 이제 드라마, 혹시 드라마를 많이 보시나요? 보시기도 하나요? 자, 출연장 말고. 사실 잘 안 봅니다.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잘 안 보실 것 같아요. 네. 최근 드라마의 경향은 막장이라는 말로 예. 뭐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언제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보는 사람은 다 막장이라고 하는데 왜 저런 드라마를 그럼 다 같이 우리는 보고 있는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나 다 그건 막장 드라마라고 하면서 왜 누구나 다 그 드라마에 매료되어 있는 걸까? 뭐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 뭐 이런 네. 얘기도 하죠. 근데 좀 막장이라는 표현보다는 그게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좀 굉장히 빠른 전개의 드라마들인 것 같아요. 과거 같으면 기승전결 혹은 원인과 과정을 갖다 굉장히 열심히 설득시키려고 애쓴다면은 최근에 그 막장 드라마라고 불리는 그 드라마의 형태는 굳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건너뛰고 질러가는 그리고 다 그것을 또 그 시청자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그 과정 속에서 일종의 위험 반성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많은 드라마들이 좀 이렇게 압축되고 함축적이기보다는 이렇게 좀 너무 좀 늘려왔다. 그런 거에 대한 반작용일 수도 있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왜냐면 좀 컴팩트하고 탁탁탁탁하게 가는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너무 느슨했다라면은 이 막장 드라마라고 지칭되고 있는 드라마 갖고는 미덕이 있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보시는 건데 있겠죠. 근데 뭐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 뭐 더 많죠. 과거에도 많았었고. 좀 시대적 흐름하고도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왜 예컨대 음악이 요즘은 이제 왜 소위 그 공식 용어는 하지만 훅이라고 하잖아요. 훅이 있는 노래, 훅송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하이라이트 부분을 앞에다가 놓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벨소리 칼라링에도 아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음악에도 분명히 예전에는 도입이 있었고 전개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쌉이라고 하는 되풀이 되는 부분 간주 뭐 후주가 있었는데 다 때려치우고 일단은 가장 터지는 부분은 앞에 놓고 가는 그렇죠. 마찬가지로 방송이나 예능 프로그램 특히 이제 그런 경향이 많은데 말하는 방식이 지금 고내호 씨는 기승전결에 맞춰서 우린 혹은 뭐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 20대 이상의 세대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게 올바른 말이라고 우린 배워왔잖아요. 원인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뭐 이런 방식인데 요즘 그 젊은 세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설명을 하거나 이유를 얘기하는. 근데 그러니까 뭐 요즘 젊은 세대가 그렇게 얘기한다 안 한다도 있지만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현재 기존의 한국 방송 드라마의 틀 자체 갖고는 좀 느슨함이 반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그 케이블을 통해서 가장 또 공중파를 통해서 많이 사람들에게 자극을 준 게 바로 소위 미드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들 아닙니까? 근데 약 45분이라는 시간 내에서 굉장히 함축적이면서도 극적인 전개가 빠르면서도 절대 그 기승전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탄탄한 구성이 탄탄하고 그러니까 불필요함이 없는 물론 그런 사전 제작의 요소도 많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배울 게 많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의 이 현재 상황들이나 이런 현상들은 제 생각에는 좀 더 갈 것 같아요. 더 가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더 간다 하면은 이제 그것에 지칠 거예요. 이제 시청자들과 만드는 사람과 이게 지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반복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아시겠지만 늘 현실이 픽션을 압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이제 도대체 픽션에게 뭐라고 손가락질 할 수는 없는 않습니까? 그렇죠. 드라마 어쨌든 그래도 뭐 짜임새 있는 드라마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잠깐 언급도 하셨습니다만 사전 제작 그 다음에 뭐 완벽한 충분한 제작 기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선행돼야 미드 같은 혹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아주 짜임새 있는 드라마가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같은 구조로는 뭐 별로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뭐 일단은 드라마의 시간이 좀 많이 긴 것 같고요. 또 너무 많은 드라마가 제작되고 사실 드라마를 통해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좀 적정 수치라는 게 몇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드라마 공화국인 것은 확실하죠. 우리나라 드라마가 좀 많이 펴는 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안 되죠. 사실 그렇게 안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을 일부러 일본에서 많이 끌려고 했는데, 눈치 빠른 시청자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었던 이제 두 번째 참고로 문제. 이 의자 자체가 이렇게 저와 다 이렇게 이 자세를 어쩔 수 없게 만드는 의자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하세요. 이게 저도 몇 번 지적을 기대면이 이렇게 됩니다. 좀 기대면 이 자세인데 이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렇다 해서 계속 이러고 있자니 좀 어색하고. 그래서 제가 몇 번 지적을 당했어요. 저희 이 프로그램에 아주 열혈 독자인 집사람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제발 좀 팔짱을 끼지 말라고. 근데 이게 팔짱을 안 끼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자. 다음에 앞에 지팡이를 하나 기다려. 그것도 재밌는데. 딱 하나씩 쥐고 얘기하는 것도. 못할 것 같긴 합니다만.